예, 장시호 씨는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복덩어리였는데 최순실은 글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상이었다는 이제 얘기가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얘기인데요. 최순실 씨를 수사하면서 느낀 소회를 털어놨는데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 가까웠다고 해야 할까?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인연을 갖고 도와주고 하면이라면서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랬다면 인사농단들은 없지 않았을까 싶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에 사용했다는 차명폰 관련해서는 이규철 특검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거가 확실하다. 발신지를 찍어보면 밤이나 낮이나 위치가 다 청와대 관저로 나온다.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갈 때는 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예, 최순실이 특검의 조사에서 굉장히 불성실했다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여러 번 그렇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처음에 안서 잠깐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처음에 국내에 들어와서 검찰에 출두만 하더라도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조아렸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특검에 가서는 고개를 다시 빳빳하게 들면서 다 모든 거를 부인하기 시작을 했어요. 박영수 특검도 어찌됐든 굉장히 죄송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이제 뒤끝을 좀 흐렸어요. 최순실은 왜 이렇게 입장이 돌변을 했을까요? 사실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도 지금 특검이 수사 결과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차명폰을 통해서 통화를 했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검찰에 출두하고 이런 상황 정리가 어느 정도 박근혜 대통령 손에서 좀 제대로 이 수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마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출두할 때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그 고개를 숙이면서 일종의 로키 전략으로 갔던 반면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수사 상황 자체가 자신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자신에게 모든 혐의가 지금 주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로키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랬다가는 내가 진짜 온박 다 뒤집어 쓴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면 부인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지금 이제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검찰 수사나 특검 이 수사에 다 거부하면서 뭐라고 했으면 억지로 엮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부인 전략과 일종의 맥을 맞추려는 그러한 아마 심리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그 박영수 특검이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이익을 챙긴 부분. 그리고 또 그 삼성의 정경유착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용한 것이다 했는데 앞에 잘 보면은 최순실이 박근혜를 팔아서 얘기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해서 사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결국 밝혀진 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최순실 씨가 전화를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안 받으니까 또 결국 자기 언니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는 그런 후문이 있는데 결국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사를 받다 보니까 지금 적어도 본인 생각에는 본인이 하지 아니한 본인이 실질적으로 계획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고영태나 이런 사람들한테 쏘가서 했는데 모든 것을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 이와 같은 그런 본인의 생각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러한 점에 있어서 그 특검이 굉장히 일을 잘했는 건 저도 다른 언론에서 한 90점 정도 제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만 고영태를 비롯해서 다른 측면의 어떤 숨겨진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속 시원하게 더 밝혔으면 아마 그 부분에 더 열심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가 정말 최순실 씨가 모든 것이 했다라고 드러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최순실 씨의 어떤 변명이 일고의 가치도 없겠지만 앞으로 이게 그 고영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는 아마 이 검찰에서도 조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태의 녹취 파일도 공개가 돼서 이것이 고영태의 기획폭로 아니겠느냐. 이 사건의 발단은 고영태의 기획폭로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주장도 지금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나 이제 설득력 있게 좀 번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헌재가 이런저런 상황까지도 다 참작을 해서 아마 이제 조만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죠. 이 뭐 특검 수사 이게 뒷얘기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얘기도 좀 있어요. 밤샘 조사에서도 잘 버텼다. 짜장면을 시켜준 것도 잘 먹더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처음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 수사팀이 격앙돼서 아예 오전에 기소를 해버리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팀을 잘 달래서 보강 수사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안종범 수석의 수첩 39건이 새롭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보강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다라는 뒷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영장 때 구속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냥 그대로 갔다면 무죄 나올 뻔했다고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1차로 영장을 청구했을 때 만약에 영장이 발부돼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재판에 가면은 무죄 나올 뻔했다라는 얘기가 특검 수사했던 사람 입에서 나와요. 박영수 특검의 표현을 빌리자면 천운이 하늘이 도와서 안종범 수첩에서 그 증거들이 나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을 때는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때 부족한 줄 알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뭐 다른 걸로 다 될 줄 알았고요. 또 한 번은 뭐 치고 받고 하면서 진짜 법원에서 판단 한번 받아본 거죠. 근데 마침 거기서 이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쪽에서 이 증거를 갖다 댈 수 있는 그런 이 소위 말하는 운때가 맞은 그런 이 모양으로 좀 갔기 때문에 뭐 저 큰 이 사실 전환점이 됐잖아요. 특검 수사에. 그리고 아주 뭐 이 최대의 성공적인 그런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운도 따르고 노력을 많이 하셨겠죠. 여기저기.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1차 영장 청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실하게 청구됐다는 거를 특검 스스로가 인정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영장을 청구할 때 모든 법적 판단이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삼성에게 했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본인들이 입증하기 모든 영장 청구를 할 땐 지금 드러난 증거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장을 청구를 했고 나중에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공소 유지를 하면서 이게 입증해 나가는데 그 증거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더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으니 그때 증거를 해서 구속을 했다면 우리가 더 중요한 증거를 찾지 않고 안이하게 있을 뻔했다라는 취지지 우리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장 청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굉장히 똑똑하게 하고 뚜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보강 수사를 하고 해서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정말 최대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경제 대통령을 쓰러뜨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특검의 가장 큰 성과인 건 분명합니다만 저와 같은 얘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으로서는 영장이 됐지만 그와 같이 플러스 알파가 됐지만 여전히 사실 앞으로 지금 법적인 그 평가를 할 부분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본인들 공치사보다는 지금 1라운드는 끝났습니다. 진짜 2라운드에 공소 유지에 유죄 나오게 하기 위한 만전을 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1차 때는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적용했던 혐의가 국민연금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삼성 그 물산과 그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연금이 그걸 지지를 해줌으로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도와줬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 삼성이 일종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갖고 그 영장을 청구했다가 구속영장이 안 됐잖아요. 그 추가로 한 게 뭡니까? 그 뒤에 합병이 다 되고 난 뒤에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그 파는 부분 이 지금 그 뒤에 그 지주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가 어떻게 작용하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차 때 구속영장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 뒤에 부분에도 추가적인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딴 데 그냥 신경이 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홀히 해가지고 본 법정에 가서 상당히 더 추가적인 여러 가지 그 증거 보완 자료들이 있는데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야기를 아마 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결정적 계기가 됐던 건 안종범 수석의 39건의 새로 그렇죠. 그 발견된 수첩에서 공정이익건이 나왔거든요. 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재판을 좀 끝까지 봐야겠어요. 그렇죠? 뭐 무죄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밤샘 조사 받으면서도 짜장면도 뭐 잘 먹고 이런 걸 보면은 최순실과는 확실하게 다르게 수사에 뭐
잘 응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국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콩국수입니다. 예, 그래요. 장시호도 또 거기서 잠깐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감생활 힘들지 않느냐 서로 덕담도 나누고 그랬다는 거 보니까 거기가 뭐 진짜 뭐 법과 뭐 이런 딱딱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그렇게 또 인사도 하고 그런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떻든 삼성그룹이 이제 미래 전략실을 해체하면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아마 이번 일이 굉장히 큰 경험이 아마 이제 차기 경영을 이제 일선에 복귀할 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재판 결과는 끝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도 나왔는데 이미 뭐 집을 가봤더니 다 짐을 옮겼던 것을 이미 저희들이 보도를 해줬죠. 그 짐을 어디다 옮겼냐면 근처에 있는 딸 집과 아들 집에 옮겼다고 합니다. 근데 좀 아들이 아프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강제로 가가지고 짐을 가져오기는 어려워서 정중하게 가져간 짐만 다시 돌려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특검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집에서 가져간 딸이나 아들 집으로 가져간 짐만 내놔라. 다른 거는 우리가 더 안 가져가겠다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해서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점잖게 했네요. 예. 그렇죠. 뭐 지금 일부에서는 뭐 특검이 뭐 강압 수사다, 뭐 자백을 강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특검이 협조를 하고 조사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특검은 뭐 제한된 시간 내에 수사의 결과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실장처럼 이렇게 그 수사에 능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된 증거를 이렇게 인멸하려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두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데 어쨌든 가족에 관련된 뭐 그 개인적인 문제까지 고려를 해서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는 걸 보면 일부 당사자들이 무슨 강압 수사다, 자백을 강요했다 이런 부분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분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갔을 때인데 보통 압수수색 가면은 이게 막 저항도 하고 숨겨놓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웬일? 예.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공무원들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뭐 말하지 않아도 자료 그냥 다 자발적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뭐 문체부 국가장들 좌천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밑에 하부 직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쌓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특히 좌천됐던 공무원들 중심으로 자료가 모아졌던 걸 보면 또 거기서 그다음에 이 문체부가 이렇게 큰 정치 흐름에 자꾸만 휘둘리고 특히 보수 진보를 그 개념이 문화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평생을 어불해온 사람들이 이런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횡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울분을 표시하는 하나의 조그마한 반항이었다고도 보지만 수사에는 꽤 도움이 많이 됐죠. 사실 뭐 공무원들 보고 영혼이 없다는 뭐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수의 공무원들은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 법과 규정에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게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공직자로서 이거 언젠가는 이러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종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